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의 신화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선택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강의 4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입지 선정 방법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권 분류, 오피스 상권. 자, 오피스 상권은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권이겠죠. 주로 점심 장사 위주,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에도 초저녁 장사하고 나면은 금방 끊기는 좀 상권이긴 해요. 대표적으로 테헤란로 상권 같은 데가 있겠죠. 메인 상권. 메인 상권은 서울에는 이제 강남 상권, 홍대, 건대, 이태원, 가로수길, 수유, 미아, 노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에 부산 서면이라든가 수원 인계동, 인천은 구월동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또 많이 가는 그런 상권이기도 하고요. 역세권 상권. 역세권 상권 자체는 유동인구가 많죠. 주로 역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학교 앞 상권. 자, 말 그대로 학교 앞 상권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는 분식점들이 많고요. 대학교 앞에는 또 술집들이 많죠. 또 가격대도 아주 저렴하게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상권을 말합니다. 동네 상권. 소위 말해서 동네 분들을 위주로 또 단골 장사를 많이 하는 그런 상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권 등급. 상권 분류에 대한 것들을 크게 A급, B급, C급 상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급은 말 그대로 메인 상권이라든가 역세권 상권이라든가 그런 등급을 A급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B급 상권은 이제 학교 앞 상권이라든가 오피스 상권, 상권의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상권 안에도 메인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후미진 골목이 있고 이면 도로 뒤쪽에 또 있는 가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같은 지역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지역은 다르지만 지역 자체를 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층수, 아무래도 1층보다는 2층이 올라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구분을 가지고 또 등급을 설정하는 기준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 분석. 이제 상권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 상권에 따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다 하기엔 너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메인 상권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자면 누가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권들이 많아요. 먹힌 손님도 자연스럽게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권리금이라든가 월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안테나샵 개념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걸 감수하면서라도 좀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자신이 있거나 가맹 브랜드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들이 메인 상권에다가 가게를 차리면 무슨 홍보 효과가 있는데 무슨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내가 런칭을 했어. 근데 누구나 다 알만한 곳에 입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도 또 이게 있네? 이 브랜드 여기 있네? 라는 자연스럽게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메인 상권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영업도 잘 되겠지만 생각보다 월세가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얘기한 대로 홍보 효과 때문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브랜드도 상당히 많아.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홍보비를 쓴다는 그런 걸 감안하면서 들어가는 브랜드들도 많다는 거지. 적자나면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건데 계속 적자가 나.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매장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강남역이나 이런 데 보면 바뀌었네? 뭐가 들어왔네? 계속 바뀌지. 바로 그런 효과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저는 메인 상권보다는 처음에 하실 때는 C급 상권이지만 괜찮은 전략을 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이제 시그니처 메뉴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찾아오게끔 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신논현역 상권이긴 하지만 저 노년초등학교 쪽 안쪽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하 B급 상권인데 2층에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C급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만의 강점을 잘 살린 시그니처 메뉴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이 훨씬 더 성공할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권을 볼 때 이제 유동인구 분석이 좀 필요하죠. 상권 분석에 있어서는 월화수목금토일 메인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영업시간과 직결이 되거든요. 굳이 막 오래 영업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영업시간에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이 된 이후에 새벽 늦게까지 여기는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영업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 분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들어갈 상권의 주변 점포 입지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 상권은 어떤 메뉴나 카테고리가 잘 먹힐 것이냐, 또는 이 상권에는 어떤 메뉴들이 위주로 돼 있어서 없는 메뉴를 좀 선정을 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점포에 대한 이 분석들은 각자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기에 이제 반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천쌤, 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천쌤이 생각하시는 좋은 상권의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상권이라 상권 대비 월세 저렴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평수도 넓으면 제일 좋은 상권 아니겠어? 근데 그런 곳이 있겠니?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상권.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 가까운 상권. 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뭐 퇴근 이후에도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처가 좀 빠르고 편하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집과 가까운 상권을 나는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초기 투자금 설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그거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상권,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상권, 나한테 맞는 그런 상권이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난 봐. 배달 상권 분석. 배달 영업 유무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배달 시장 자체는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밀키트 시장이 엄청 커졌고요. 배달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밀키트 쪽으로 많이 돌아서면서 배달 시장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하지만 배달은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천쌤, 그 배달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배달을 한다고 하지만 개수 자체가, 건수 자체가 몇 개 안 나와. 그러면 괜히 신경만 쓰이고 또 실제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 배달 대행료 수수료 줘야 되지, 포장 용기값 추가되지. 그러니까 메뉴 특성에 따라서 결국엔 결정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밥집 뭐 이런 메뉴야. 이건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제 야식 개념에서도 밥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엔. 그러면 무조건 배달해야지. 뭐 포차다 그러면 직원을 홀 영업에 집중을 시켜서 최소화시킨 다음에 굳이 그 포차 메뉴 이런 것들은 또 잘 안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메뉴 특성에 따라서 어쨌든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지. 이제 배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상권을 정했어. 그 상권에 따른 배달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해당 지역에 메인 대행사들이 있단 말이야. 서로 한 두세 개 정도 업체 선택해가지고 미팅을 하고 크로스로 문의를 하면 돼.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 배달 가능 권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되거든. 내가 어디까지 배달을 할 거고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내 메뉴에 따른 이제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느냐 이 지역에, 그리고 시간대별로 주문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뭐가 좀 더 잘 나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 업주 측에서 배달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상권에 있는 지금 배달 플랫폼들 있잖아. 뭐 배민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나름 이제 맛집 랭킹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거기에서 카테고리별로 잘 나가는, 괜찮은 이런 것들이 맛집 랭킹에 포함돼요. 그래서 그 업소들을 들어가서 관찰해. 그러면 내가 여기가 잘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메뉴가 잘 될까,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좀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통계청에서 통계지리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걸 이용하시면 내 상권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좀 아파트가 많은지, 단독주택이 많은지, 다세대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매장 선택 시 체크 포인트. 자, 일단 평수 크기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10평대에 살 거냐, 20평대에 살 거냐, 30평대에 살 거냐, 아니면 40평 이상은 주로 이제 대형 평수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떤 메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는 정해지면 되겠죠. 요거는 평수를 선택할 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매장을 보러 다니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주차 공간.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층마다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주차 공간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뭐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제 퇴근 이후에는 좀 쓸 수도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기 증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 크기에 따라서 전기 총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층마다 호실마다 건물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전력 와트수, 그러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생각보다 나는 전기 제품이라든가 뭐 냉난방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튀김기도 쓰고 막 해야 된다 그러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전기 증설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몇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누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수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까보기 전에는 어디서 누수가 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수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을 찾기가 제일 힘든 거야. 이게 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건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누수가 한번 되면 계속 누수가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느냐, 확실히 물어봐야 돼. 솔직히 누수가 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매장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한테도 좀 확인을 좀 하고 기존에 양도양수 하는 그분한테도 크로스를 체크를 해야지 명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배수인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가게가 영업한 지가 조금 됐어, 뭐 한 2-3개월 이상 됐다거나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오픈을 했는데 배수가 갑자기 막히는 현상이 가끔 발생될 수 있어요. 이거는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좀 안 쓰면 이게 자연적으로 좀 막히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자분하고 나중에 이건 협의를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수도 기본적으로는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얻으시려고 하실 때 의외로 기존의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게 기존의 메뉴와 그거를 똑같이 양도양수를 받아서 한다. 그럼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뭐냐면 업종이 변경되거든요. 뭐 내가 치킨집을 하던 뭐 횟집을 한다. 그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전혀 없어. 근데 대부분 기존의 매출 얼마 나왔냐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중시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임차인과 임대인 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누수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매장 밖에서의 어떤 흡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 건물에 건물주분이 안 사신다 그러면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건물주가 그 건물에 사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사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마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 안 좋은 얘기나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은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물주가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가게를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디서 무엇을 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이유.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상권에 메인 상권이라고 치고 거기에 가게가 2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가게는 계속 웨이팅 하면서 줄을 서면서 영업이 잘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파리를 날리고 손님이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거 많이들 보셨죠? 어디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도. 근데 똑같은 식재료와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A 가맹점은 매출이 한 달에 1억 5천 막 이상 나옵니다. 근데 B 가맹점은 한 달에 뭐 3천, 4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결론. 어디서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 오픈을 하고 나면 당연히 오픈 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당연해요. 진짜 게임은 뭐냐? 오픈하고 나서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직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식재료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손님이 어떤 손님이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내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매출을 1억 딱 목표를 했어. 어디서 무엇을 딱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안을 가지고, 그리고 초심을 항상 지켜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5회차 입지 선정 방법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탕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널전.